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요즘 SNS만 키면 건강 정보가 우수수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제 당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헬스앤머니와 함께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진짜 올바른 건강 정보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치는 만큼 어디에 좋다는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하고 금해야 할지는 아직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헬스앤머니가 첫 회인 만큼 아주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사람을 살리는 음식, 사람을 죽이는 음식, 저자이자 음식과 약초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최철한 한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철한입니다. 네, 저희 최철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재 대치본디올 한의원 원장이시자 생태치유학교 그루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한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초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다룬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신 만큼 오늘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먹거리가 무엇인지 좀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선생님 요즘 병원이나 이제 약국을 찾기보다 되게 스스로 좀 건강을 관리하려는 셀프케어 소비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주변 생활용품점이나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매대 하나를 되게 꽉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몰에서도 그 건강 코너가 이제 딱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만큼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쏟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실제 통계로도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난 2020년에 비해 20% 이상 성장하면서 이른바 좀 건기식 4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건기식을 보다 보면 이게 내 몸에 이게 뭐가 맞는지 좀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음식과 식품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지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요즘 흔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슈퍼푸드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약간 예를 들면 좀 비타민 함유량이 높은 과일이나 뭐 발효식품인 김치 이런 것들도 이제 슈퍼푸드라고 불리고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슈퍼푸드가 한참 유행인데요. 보통 슈퍼푸드라고 그러면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이제 필수 영양소는 풍부하고 특히 이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그런 식품들을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뭐 블루베리나 녹차나 토마토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귀리라든지 아니면 뭐 퀴노아라든지 요즘 다양한 국산 그리고 또 외국산 어떤 식물 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 이제 슈퍼푸드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요. 특히 현대인들이 보면 고칼로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성인병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고칼로리를 피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들어오고 항산화 요소들이 많은 것들인데 거기에 적합한 것들이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더 이제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의원이 오셔도 그렇죠. 인삼을 많이 넣어주세요. 녹용을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게 모든 사람한테 맞으면은 그것만 많이 먹으면 무병장수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이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각자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우리도 보면 어떤 걸 먹으면 누구는 좋은데 어떤 걸 먹으면 누구는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병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다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살 때하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캐나다 살 때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맞는 음식은 좀 다르기 때문에 슈퍼푸드라고 통칭을 하더라도 보다 적합한 건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화병이나 스트레스를 아니면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눈이 나빠졌어요. 그럼 보통 눈이 나빠지면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블루베리나 뭐 빌베리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때는 생 블루베리가 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노안이 되고 이렇게 뭔가 흐려지고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땐 생 블루베리보다는 말린 적어도 자연 건조한 블루베리가 더 맞거든요. 약간 오. 곡간처럼 말랑말랑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몸에 열이 있으면서 뭔가 화가 뜰 때 이럴 때는 녹차가 맞거든요. 녹차는 성질이 차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발이나 배가 차면서 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약간은 화도 약간은 뜨겠죠. 그럴 때는 데워주면서 할 수 있는 보이차가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퀴노아도 보면 그래요. 요즘 퀴노아도 제법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퀴노아는 명아주과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 고산에서 자라는 고산에서도 그 소금 사막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금 사막에서 자라면 식물들의 어떤 생태 그 안에 있는 물론 성분도 다르지만 걔가 노력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런 고산에서 자라는 고산의 소금 사막에서 자라는 퀴노아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다 맞는 슈퍼푸드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항산화 효과 때문에 이제 비타민 C를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환자들도 그래요. 이제 비타민 C가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과 보면은 뭐 블루베리 같은 것도 먹고요. 아니면 복분자도 먹고 여러 가지 아니면 비타민 과립 C 과립제를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똑같다 그러면 제일 싼 걸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일 싼 게 제일 합리적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성분 위주로 식품을 고르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아까 뭐 파프리카도 또 있고요. 오렌지도 들어갔을 거고. 근데 사실 이들 효능은 달라요. 먹여보고 딸기를 먹어보고 블루베리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어보고 오렌지를 먹어볼 때 사람들은 반응은 다르거든요. 설사나 변비나 본인이 소화되건 안 되건 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C로만 어떤 하나의 물질가 있으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성분과의 결합 관계가 있어요. 네. 이걸 하나만 떼가지고 이 성분이 전부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위주로 다시 확대 해석하게 되면 좀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로 하면 되지는 않고요. 네. 식품은 먼저 전체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인지 블루베리인지 이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와, 선생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즉 이제 저희 몸 체질에 따라서도 음식이 우리 몸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음식 자체가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분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삼하고 산삼이겠죠. 음. 가격 차이가 만 배는 나잖아요. 네네. 오, 그런 설명이 있었군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제 한의사시다 보니 이제 제 몸만 보시고 이제 저에게 가장 좀 잘 맞는 음식 이런 거다 이런 게 또 있으실까요? 추천. 그렇죠. 그 아까 금방 음식은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먼저 음식을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그럼 식품점에 가서 뭘 사세요 이래도 자기가 뭘 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물론 이걸 저 같은 이제 한의학자나 이제 본초를 한 사람들은 가서 식물의 어떤 형태, 색깔, 맛,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채취를 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자랐는지 등을 통합해서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기한테 맞는 음식은 뭐냐면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씹었을 때 침이 잘 나오는 게 좋아요. 침. 그렇죠. 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이 왜 중요한가요?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가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군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은 천연 음식이라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 먹고 와 이거 진짜 맛있네라고 표현할 때는 침이 나오겠죠. 네네. 침이 나오니까 군침을 흘리고 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었을 때는 오히려 입이 말라버리고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걸 먹었을 때 교감이 항진되면서 침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식물 개체였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가다가 제가 다시 이제 장내 세균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 몸에 가장 필요한 그런 먹거리 공식에 대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내장 비만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 예. 내장 비만이라는 게 보니까 이제 몸무게는 보통인데 그 체지방률이 높아서 이제 PT 선생님이 저기 내장 비만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이제 16시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이제 좀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그런 간헐적 단식이 그나마 좀 체지방률을 좀 낮게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이 방식 좀 괜찮을까요?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으로 비만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부분 괜찮습니다. 좋아요. 저도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왜 좋으냐를 해석을 할 때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은 화학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지방이 분해돼서 처음에 탄수화물, 그다음 혈당이 낮아지고 그다음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약간 화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생물학적인 관점, 미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자기한테 맞는 음식과 더 관련이 되거든요.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현대인은 영양 과잉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몸에 탄수화물, 지방을 차곡차곡 제거하기 때문에 네. 일단 피는 좀 맑아지고요. 그다음 지방은 분해해서 살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가 맑아졌기 때문에 성인병의 어떤 예방과 치료에 좋죠. 그래서 당뇨 보면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전부 다 간헐적 단식이 좋고 효과가 좋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누차 말하지만 이것은 화학적 접근이에요. 근데 생물학적, 미생물학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장내 세균총이 좋다고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장내 세균총이 혹시 그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세균에 보면은 균이 많거든요. 네.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몸의 세포보다는 장내 세균총의 세포가 더 많아요. 100조개로. 좀 더 많다. 그러니까 나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내 세균이 날 이용해서 먹고 사는 어떤 숙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내 세균은 100조개 정도이고요. 보통 균주 수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해요. 종류 수를.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 500개 정도로 굉장히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불규칙한 식사와 이제 잘못된 식단으로 인해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종수가 1500, 2000종 정도 될수록 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균형을 이루어요. 종이 많을수록. 네. 근데 이 종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한 놈이 득세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균형이 흐트러져요. 그럼 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고요. 성질도 극단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이에요. 그다음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네네. 현대인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용어로 이제 장내 세균총 불균형, 보통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근데 비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요. 아까 비만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유들면서 특히 2015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장내 세균총에 대한 연구가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비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은 비피도 박테리움이나 아니면 락토바실루스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름은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근데 여기 비만 같은 경우는 비르미큐테스라고 하는 균류가 있어요. 비르미큐테스요? 발음이 좀 네네. 힘들죠. 이런 계열의 균들이 득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의 장내 세균은 그쪽이 득세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대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 비만 쪽으로 가는구나 어떻다라고 다시 예측을 하게 돼요. 그냥 힌트로 상식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네. 여러분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은 찌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근데 변의 반은요, 음식 찌꺼기의 반은 장내 세균의 죽은 시체나 그런 어떤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음식의 반은 장내 세균의 어떤 부산물이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변을. 음식은 어디 있는? 반. 반반? 대변으로 나오는 건 반은 음식물 찌꺼기고요. 네네. 반은 장내 세균의 어떤 죽은 것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그만큼 이 안에는 장내 세균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균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식이나 야식이나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 등을 네네. 먹게 되면요, 이 계열의 균이 증폭되거든요.
요즘 그건 논문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이 장내 세균층이 안정화되면서 균형을 찾아가요. 그런데 인스턴트 성분 중에 음. 어떠한 성분 때문에 그렇게 장내 세균총이 많이 생기는 그건 건가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 수가 없군요.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요, 그 안에 균이 다 있어요. 네. 그건 겉에 있는 균이 아니고 식물 세포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내생균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2021년에 이제 나왔던 SCI 논문 중에 하나는 인간과 초식 동물들은 이제 식물의 내생균이라고 그래요. 이걸 엔도파이트라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기보다는요. 그런가요?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 내생균에는 썩는 균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품은 놔두면 썩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건 놔두면 저는 햄버거가 뭐 1년을 안 썩었다는 거 있죠. 네네. 그 안에는 균이 없는 거예요. 아. 비활성화됐다고요. 오. 그 안에 식물 속에는 반드시 균이 있어줘야지 그것이 들어가서 장내 세균층을 보충하고 다시 균형을 맞춰주고 변으로 나오고 이런 어떤 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네. 근데 우리가 사 먹는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네. 중간에 가면 썩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리 처리를 다 해서 그 내생균 이런 것들을 네. 비활성화 시켜버려요. 아. 그러니까 걔들을 먹었을 때는 여기에 전혀 균들이 어떻게 반냐면 자기하고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왔다고 그럼 걔들도 긴장을 해요. 거기서 균의 조성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제가 아까 먹었을 때 침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네. 그 천연식품 먹어보세요. 좋은 거 먹으면 아시잖아요. 먹으면 이 집 참 맛있고 구수한데 침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제 좀 뭐랄까 인위적인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바로 건조해지거든요. 침이 안 나와요. 그런 것 그것은 같아요. 장내 세균총도 있지만요. 우리 몸에 피부 세균총이 따로 있고요. 눈에는 안구 세균총, 여기는 기관지 세균총, 네. 그다음 구강 세균총이 다른 그룹으로서 존재를 해요. 근데 얘들도 각각 자기들이 친한 균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한, 너무 청결한 것을 만져도 얘들은 긴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에어컨이나 난방기, 온풍기를 틀게 되면 피부 건조해지죠. 네네. 눈도 건조해지죠. 네. 입도 마르게 돼요. 네. 각각의 균이 건조해지면 움츠러드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바로 구강에 있는 구강 세균층이 자기하고 비슷한 균류가 들어왔어요. 음식을 통해서. 그럼 바로 반응을 해서 안정화가 돼요. 그럼 그것이 다시 장내 세균, 뇌를 통해서 우리가 gut brain이라고 요즘 용어를 많이 쓰죠. 겉브레인. gut brain으로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침으로 분비되는 것뿐이라고요. 그만큼 구강 세균총은 중요한데 네. 음식을 먹었을 때 얘들이 먼저 안정할 때 침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가공식품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균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것도 논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벌써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2015년을 넘어가서부터는 제가 아까 이렇게 음식을 할 때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접근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아니 거의 한 50년 이상 화학적 접근만이 진리다라고 접근해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최근부터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한의학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랬더라고요. 몸에 좋으려면 성분을 넣어야지 한약을 그걸 왜 먹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다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진가를 한약을 왜 이해하는 먹냐면요. 한약을 먹으면 사람이 흡수한다? 아니에요. 사람이 흡수 못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없거든요. 사실 한약은 대부분. 먹게 되면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약을 먹게 되면 거기 있는 게 사람 흡수를 못하니까 위, 십이지장,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장내 세균들은 모이가 돼요. 그러니까 한약은 장내 세균 총의 균형을 바꾸는 거라고요. 걔들이 균형을 잡으면 gut brain, gut lung, gut heart 이렇게 gut 콜론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생식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전신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냐도 중요한데요. 네네. 먼저 입에서 침이 나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먼저 침. 구강 세균총, 나머지 여러 세균총들이 안정을 취하려는 의미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침이 나오는 게 그 좀 약간 자극적인 거 저는 주로 먹을 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네. 자꾸 말라지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약간 좀 짜게 먹어가지고 소금 때문에 수분이 증발해서 지금 그것도 침이 안 있어요.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소금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천일염을 먹게 되면 굉장히 짜죠. 네.
여러분 바닷물에서 수영하다 보면 바닷물 마신 적 있잖아요. 네, 누구나. 맞아요. 그럼 먹게 되면 목이 칼칼하면서 불이 타요. 아, 물을 아무리 먹어도 계속 몇 시간 불이 타거든요. 네. 그것은 강한 짠맛이고요. 얘들은 구강생충에 좋지 않아요. 침이 안 나와요. 그것은 안 좋은 소금이에요. 아, 혈압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염분이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 조개탕을 끓여 먹어보죠. 네네. 짠맛이죠. 근데 조개 영화- 식으면 짠맛 나요. 그렇죠. 조개탕은 약한 짠맛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미역도 그렇죠.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이나 해조류는 약한 짠맛을 띠거든요. 네. 그거 먹고 짜서 못 먹겠어 하고 던져버린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걔들은 약한 짠맛이에요. 먹게 되면 입에서 침이 나올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맛에는요, 시큼한 맛, 짠맛 때문에 강하고 약함이 있어요. 네. 강한 것은 대체로 안 좋고요. 약한 짠맛은 대체로 좋은데 이 약하다 강하다는 농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천일염을 묽게 했다고 해서 약한 짠맛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강한 짠맛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조개탕 하게 되면 조개탕물은 기본적으로 약간 짜거든요. 네. 약간 짭짤하죠. 네. 그걸 농축시켰다가 강한 짠맛이 되지 않아요. 약한 짠맛이 강한 걸 뿐이에요. 두 개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오. 반대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내 세균총이 있는데요. 이 네네. 장내 세균총은 그러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 얘들이 안정을 되찾아요. 네. 모든 것은 균형을 스스로 찾아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보면은 지가 아프면은 스스로 굶는다고요. 특히 동물이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회복을 취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장이 균형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미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장내 세균총이라고 할 때 제가 앞에 거하고 좀 섞여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장내 세균총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으면 되는군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저 먹거든요. 같은 사람. 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체로 5종류에서 20종 정도의 균주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한 2종류, 3종류 정도가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그 균주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더 교란이 돼요. 그걸 아닌 사람 건지 그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환자도 그래. 원장님, 전 이거 먹었는데 저건 안 좋다면 이 프로바이오틱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가 좋았으니까 딴 사람이 추천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또 그 사람은 안 좋아요. 복불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사람마다 맞는 균주를 넣어야 돼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루틴하게 돼버리니까 누구는 맞고 안 맞는 거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없나요? 국내에서는 요즘엔 아마 좀씩 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하는데 이게 좀 고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는 뭐 국내에서도 좀 해서 하겠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균주만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그래요. 생각이 조금은 다른데요. 미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내 세균총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내 환경의 조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잖아요. 여기 방 안에 여름이 되니까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곰팡이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죽였어요. 네. 또 나겠죠. 그쵸. 또 날 거라고요. 네네. 왜냐면 아직 습하면서 열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차라리 한번 보일러 떼어가지고 한번 습을 쫙 말려버리고는 온도를 낮춰주는 게 답이라고요.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 균을 죽이려고 해봤자 아니면 새로운 균을 넣어봤자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보면 그 사람이 맞더라도 그래요. 얼마 있다가 안 먹으면 또 나타나요. 장내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균주만 인위적으로 맞췄잖아요. 네. 그럼 유지를 못해요. 좀 지나버려서 아까 대변을 나와버리면 또 네. 돌아가게 되거든요. 장내 환경이 더 중요하고요. 사실 한약은 환경을 바꾸는 건데 네. 예전에 보면 그래요. 이제 비만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렇거든요. 예전에 동물을 빨리 키워서 시장에 내보내야지 농민들이 득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빨리 키워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때 시골에 자랐지만 다 키우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키워가지고 내보내야지 본인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성장 촉진제라는 걸 보통은 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항생제였거든요, 예전에. 항생제요? 그렇죠. 항생제를 성장 촉진제로 썼다고요. 제가 얘기를 왜 드냐면 그거예요. 항생제를 쓰게 되면요, 동물의 특히 장내 세균총이 파괴되면서 대체로 살찌는 균들이 득세를 해요. 아까 말한 피르미큐테스 균 같은 것. 필미큐테스. 네. 그래서 논문도 많이 나와요, 이건요. 항생제를 쓰면 비만으로 간다. 그리고 어릴 때 지나치게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성인이 될 때 성인 비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어릴 때인데도 그것이 10년, 20년까지 지속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즘 논문들이 정말 좋아요.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화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많은 걸 놓친다고요. 아, 단식은요, 장내 세균층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비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이 단식. 그리고 쟤들이 스스로 복원력이 있거든요. 네네. 복원할 틈을 주는 거라고요. 음, 이것이 단식의 미생물학적인 접근이에요. 네. 화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 아까 화학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생물학적 접근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도 사실 다 미생물하고 관련된 결국은 것들이에요. 무슨 성분이 어떻다 별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네. 지금 요즘 사실 이제 음. 비만하고 이제 가장 연관된 키워드가 이제 뭐 위고비, 마운자로 그런 화학적인 약물들이 가장 지금 비만에서 이제 제일 최고봉으로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좀 미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많이 맞는 거는 그만큼 극대화한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저 질문하셨을 때 간헐적 단식하셨을 때 네. 16시간 정도 단식하고 나머지 시간은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했던 네.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 약간 보충을 하고 아까 위급이나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까 간헐적 단식 6시간 동안 먹는 것을 먹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도 장내 세균총의 균주는 다양한 것이 중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500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서로 균형이 안 맞거든 치고받고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감정 폭발, 우울증 여러 가지로 간다고요. 아. 그래서 우울증 치료해 보면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이용해서 막 치료한다는 얘기 계속 많이 나는 게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채소만 먹는 것은 그것보다는요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다양한 채소. 이것도 연구에서 벌써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채소를 먹을 때와 20가지 이상을 먹을 때 장내 세균층의 균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을 먹어줘야 돼요. 아. 그런데 이때 당연히 과식과 폭식은 피해야 돼요. 과식. 빨리 먹게 되면. 그래서 빨리 먹으면 왜 좋지 않냐면요. 아까 먹게 되면 입에서 침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죠? 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아밀라제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분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위산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십이지장 이렇게 하면서 점차 소화 효소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빨리 먹게 되면 침 분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침과 섞이지 못하고 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위에서 굉장히 부담을 받아요. 네. 분해가 1차 분해가 안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 위 12장을 거치면서 완전 분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소장, 대장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또 그놈들을 먹고 사는 장내 세균들이 있어요. 보통 그놈들을 유해균이라고 불러요. 유해균이요? 유해균. 그래서 유해균이 폭증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과 비만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더 빠지기도 한데 사람에 따라서는 네. 사람 똑같이 균 있다고 사람이 똑같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일반적으로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폭식을 하거나 뭐 너무 과식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침이 안 나온 채 우리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물 먹을 때 밥 먹지 마라 계속 그 얘기 하셨죠. 아, 네네네. 아니 밥 먹을 때 물 먹지 밥 마라. 먹을 때 물 먹지 마라. 밥 먹을 때 물 먹지 마라.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면 침이 나오는데 물하고 먹어봐 보세요. 훌쩍 넘겨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맞아요. 마찬가지 안 좋은 반응들이 생긴다고요. 음. 옛 어른들이 허튼 소리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폭식은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네. 두 번째 얘기하신 거는 이제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같은 거죠. 네, 위고비 이제 마운자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대화한 효과를 그렇죠. 가장 많이 보는 화학적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당연히 이 비만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미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강력한 위고비나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강력한 비만 치료효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살을 좀 빼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다음 결혼을 앞두고 있다. 당연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죠. 모든 걸 걸고. 그죠? 그런 경우에 본인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딴 거보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먹고 그렇게 치료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땐 그런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고 체중을 진짜 효과적으로 줄여줘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먹은 게 아니고 이건 주사로 맞거든요. 네.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내 세균총도 변해요. 아, 그것도 변하나요? 그것도 나와 있어요. 아, 그럼. 먹지 않고 분명히 주사로 놨다고요. 네네. 그죠? 그래서도 이것이 혈관으로 이제 주사를 놓는데 이것이 이제 피하 주사로 놓거든요. 네네. 그럼 피하 주사에서 혈관 흡수되고 그것이 뇌로 가고 다시 위나 췌장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전신은 연결돼 있거든요. 장내 세균처럼 그거 맞아도 변해버려요. 아, 그래서 이걸 주사를 맞았을 때 피르미큐테스 균도 줄어든다고 이미 논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위겁이나 마운자로는 피하 이제 놓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장내 세균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2의 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2의 뇌. 그래서 배를 네네. 장내 세균을 제2의 뇌라고 해요. 여기만 브레인이 있어가지고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런.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그렇죠. 뉴런 있고 시냅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가요? 장에도 있어요. 장에도 시냅스라는 그렇죠. 게 있나요? 장에도 뉴런이 있고요. 시냅스가 있어요. 재밌죠?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저 생물 발달학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단세포에서 그다음에 뭐 다세포로 변하겠죠. 네. 그러면 어느 기관이 제일 먼저 생길까요? 브레인?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죠. 소화기가 제일 먼저 생기겠죠. 아, 소화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먼저 장내 세균총과 장내 신경총이 엔테릭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신경총이 먼저 생겨요. 그다음 좀 지나면서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 시스템이 생기게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원조가 중요해요. 여기에 먼저 엔테릭 너브 시스템, 장신경계에서 먼저 그 뉴런과 시냅스가 먼저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사실 뇌를 갖다가 제2의 장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발달로 보게 되면은.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 보면 갓브레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갓브레인. 영어에도 보면 그러죠. 직감, 육감이라고 할 때 영어로 말하면 갓필링이에요. 아, 필링. 갓필링이라고. 갓 갓의 필링. 필링이라고요. 아. 직감, 육감을 하려면 뇌도 아니고요. 네. 갓의 필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언어에는요, 일본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언어에는 반드시 뭔가 깨달음이 뭔가 있어요. 뭔가 진리가 숨어 있다고요. 네네. 그것을 몇 천 동안 이어오는 거니까요. 초기였다, 감이었다. 다 갓필링이란 말이에요. 갓필링이 장내 세균총의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걸 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위겁이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 주사로 놓게 되겠죠. 네네. 그럼 피하 주사로 놓게 되면 일단 장을 거치지 않았죠. 그쵸. 그죠?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게 되면 반드시 장을 거쳐서 장내 세균총이 판단해서 흡수하거나 배설을 하거든요. 네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내 네. 세균총, 이건 넣자 말자. 우리가 글루텐 요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글루텐 뭐 넣자 말자. 결국은 장내 세균총을 거쳐서 판단이 돼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장내 세균 문제가 있으면 더 들어올 거고. 아. 그런데 얘들은 장내 세균총, 즉 장신경총을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죠? 네. 바로 얘는 무시해버리고 들어갔다고. 맞아요. 바로 혈관을 통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내 세균총이 서운하겠죠. 자기를 네. 무시했으니까. 네.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위겁이나 마운자로 부작용이 오심, 구토, 설사, 변비예요. 아. 다 소화기계 증상이 생겼잖아요. 네네. 얘가 이제 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그런 거구나. 삐졌단 말이에요. 아우,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친구 같아요. 그렇죠. 장내세균총. 그래서 장내 세균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분만 투여한 것이기에 네. 이후 체중에서는 요 현상도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뭘 이렇게 조금씩 공든탑을 쌓게 되면 빨리 안 무너지겠죠. 네네. 근데 이걸 급하게 이렇게 휙 쌓았다 그럼 빨리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공든탑 우리가 화학적으로 하면 버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원래 화학을 전공해서 네네.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쪽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장내 세균총이에요. 그래서 완충제가 두툼하면 저 사람 내가 욕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좀 받아줘요. 근데 이게 장내 세균총이 약간 줄어들잖아요. 700종, 500종. 그럼 내가 이 사람 안 좋은 얘기잖아. 저 사람 삐지거나 바로 달려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저 사람 보면 갱년기도 보면 그래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체중이나 뭐 이렇게 체온 조절 잘 못해요. 조금만 추우면 춥다가 더우면 덥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사실 장내 세균총과 관련이 있어요. 아, 이것도. 그렇죠. 그건 식물의 내생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뭐 미생물학자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음식 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 화학적인 패러다임에서 미생물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위고비나 마운자벨스에는 당연히 체중의 요요 현상이 생겨요. 아, 장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완충제 역할이 없다고요. 와. 그죠?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이 절실한 경우에는 그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그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적이 거예요. 있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뭔가 이제 치료를 좀 하든지 네. 그렇게 내가 절박한 욕망이 있지 않다면 네. 아까 입사나 결혼 같은 그러지 않다면은 장내 세균총 균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량을 해줘야 돼요. 감량하는 그래야지 요요 현상이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하고 약간 딜을 하는 거예요. 약간은 전쟁이 아니고 외교라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외교요? 전쟁 같으면 저 가서는 두드려 패고 내 목적을 세우면 돼요. 네네. 나하고 동의 안 했다고 저 사람은요. 네. 근데 외교는 그게 아니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야 이렇게 주고 받거냐면 그게 장내 세균총하고 약간 외교를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전쟁이잖아요. 그쵸. 지금 무시하고 들어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제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좀 더 네. 이유가 좋을 것 같고요. 오. 다시 비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음식이에요. 네네.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하는 비만이 있죠. 그러면 보면 출렁출렁 쳐져 있죠. 네. 그죠? 이거는 수분이 잘 운행되지 못해서 약간 붓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붓기. 그럼 이거는 수분을 잘 만들어주려는 수분을 잘 돌려주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럼 이런 균들은 어디 사냐면요. 물에 사는 동식물에 많아요. 물에 사는 물에 사는 동식물. 동식물이요. 자, 여러분 저기 산후부정에 뭐 먹죠? 애 놓고 나면 뭘 먹던가요? 애를 안 낳아보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애를 놓으면요 다 미역국을 먹죠. 아, 미역국. 예. 네. 그 다음에 잉어나 붕어나 아. 낙지나 이런 걸 먹게 돼 있어요. 아. 그죠? 그 보양식이라고. 그렇죠. 그걸 부르는. 붓기를 빼면서 해주는 거라고요. 아. 다 물에 사는 놈만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네. 잘 봐보세요. 다 물에 사는 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네. 어, 그죠? 네. 그렇네. 물에 살 때 그 생물체들은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물을 돌려요. 여러분 저기 물가에 가보면 죽은 물고기 배 뒤집어 퉁퉁 부어가 떠오르는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죠? 네.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밀려들어온 물을 빼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퉁퉁퉁퉁 부풀어서 배가 네. 뻥 터진 거라고요. 네네. 살아있을 때는요, 걔가 들어오는 물들을 계속 빼내요. 아, 네. 그 안에 있는 장내 세균이나 식물 같으면 내생균을 이용해서 아, 내생균이 그 그치, 역할을 그치. 하거든요. 그걸 지금 미역이나 여러 가지 뭐 미나리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미역이 아니면 뭐 김이라든지 다시마를 먹어도 돼요. 그리고 또 노호박도 먹죠. 산후에 호박을 먹잖아요. 아, 네. 노호박 같은 경우는 사실 덩굴 식물의 열매거든요. 네. 근데 제 아유. 책에도 적어놨지만 덩굴 식물의 열매는 공통된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요? 이렇게 한번 봐보죠. 나무는 보통 높이 자라면 한 10m 이렇게 자라겠죠. 20m. 네. 그죠? 덩굴은 보면 그 나무를 꼬불꼬불 올라타 가지고 한 40m 다래 같으면 저 위에 맺어요. 오, 되게- 곱게 자라지 않고 높게 꼬불꼬불 올라가네. 꺾여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파이프를 주고 40m까지 물을 뿜어올리려면 뿜어올리겠어요?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근데 얘들은 평생 저까지 그것도 꼬불꼬불 이래가지고는 저 위까지 물을 퍼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덩굴 식물은요 물을 순환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와.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다른 암에서 수액을 빼먹어서 고레스테론 먹거든요. 아, 그렇구나. 노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덩굴 식물이란 말이에요. 덩굴 식물의 열매는 그 수분을 운행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보통 특전사도 훈련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물이 없잖아요 산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칡이나 다리덩굴 한 5개가 잘라요. 네. 그럼 수액이 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그걸 물 페트병에 받으면은 좀 있으면 차요. 오. 일반 나무를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오. 물론 고로쇠 물 수학처럼 좀 나오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 계절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덩굴 식물들은 계속 물을 뿜어올리고 올리기 때문에 순환 힘이 엄청 강해서 이걸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생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노박을 먹는 것도 덩굴 식물의 열매가 수분을 잘 돌려주기 때문에. 네. 밑에 그럼 아무 덩굴이나 좋으냐? 그러진 않고요. 넓적한 덩굴 열매가 돼야 돼요. 넓적한 덩굴 열매. 노호박은 노란 거 보면 넓적하잖아요, 호박이. 네. 옆으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보양도 되면서 붓기를 빼주거든요. 아. 근데 오이나 아니면 참외나 애호박은 길쭉하죠. 네. 그거는 보양이 되지 않고 약간은 몸을 축나게 해요. 아,
그러니까 산모는 몸을 보양하면서 붓기를 빼야 되니까 노호박을 쓰는 거라고요. 아, 그러면은 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붓기를 빼주는 그렇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박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살 뺄 때 보면은 네. 뭐 호박티나 아니면 팥하고 같이 팥 호박티를 섞는다든지 이런 식이 계속 나오는 거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이치를 알면 돼요. 사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 성분 때문에 먹어서 이래봤자 그 성분 먹어봤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식물만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잘 골라 먹으면 된다고요. 아, 아까 얘기했던 한 종류 먹는다 그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아, 거기서 여러 종류를 먹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선생님 덕분에 좀 이 음식의 되게 기전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기전을 알아줘야 돼요. 이게 네. 한의학적인 걸 제가 아까 10만 정도를 봤잖아요. 소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기전을 다시 음식에 통해서 그걸 기전대로 써야지 이걸 성분이나 아니면 이 학명 뭐 애플이나 아니면 무슨 뭐 펌프킨 호박이나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네.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것만 먹지도 못해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미나리나 해조류나 물고기는 네. 이런 약간 물살이 되면 사는 사람들 좋다고요. 그 사람들은 물에 사는 거면 돼요. 물에 사는 거. 물에 사는 건 다 보면 한약적으로 리수 소종이라고 했는데 물을 돌려서 소변으로 빼내서 붓기를 뺀다는 표현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보면 저거 있겠지 하고 찾아봐요. 그럼 다 있어요. 오, 그걸 굳이 안 찾아봐도 나올 만큼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다양한 식재료를 또 올릴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이 좋지 않아서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기름에 튀긴 것을 너무 먹어서 그러면 내생균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피르미큐테손이 증가하고 붓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 야식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침이 안 나왔겠죠. 네, 그럼 유산이 부담이 되고 소화 안 된 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겠죠. 네, 오케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마찬가지예요. 과음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건 피해야 돼요. 이걸. 아,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침이 나오겠죠. 네, 중요하겠죠. 네, 빨리 먹으면은 빨리 안 먹으면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어떻게 먹느냐, 사람들이 무슨 성분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했더니 그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사실 제가 아까 패스트푸드 빵 같은 거 얘기했지만 빵도 오래 씹으면 침이 나오거든요. 네, 그죠? 오, 그러면 좀 괜찮아요. 음, 덜해진다고요, 그 부작용이. 그게 더 중요해요. 진짜 먹는 것들이랑 예. 그리고 먹는 방식이랑 그렇죠. 그래서 마크로비오틱 일본에서도 보면 한 마크로비오틱에서도 계속 음식을 오래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걸 강조하는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다음 일본, 그다음에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나오는 계속 침이 나오게 씹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살이 쪘는지 음. 왜 내장 비만이 됐는지 예.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미국에는 뭐 시간 학파가 같아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음식을 침이 나올 것이 완전히 가루 낼 때까지 씹어 먹으라라는 그런 어떤 의료 분야 학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와, 그만큼 그래서 그 진심이고. 음식을 빨리 먹거나 물, 커피, 우유와 함께 마시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 먹으면 쉽게 먹잖아요. 시간 네. 없는데 우유, 커피 먹어보세요. 금방 먹거든요. 네네.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는 넘어갔지만 장내 세균은 문제가 돼요. 세균이 문제니까. 장내에 문제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장내 세균총을 좀 위한 그런 음식들이랑 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활용하면서 먹는 게 가장 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되자면 같은 식재료라도 네. 제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형에 따라서요. 쌀을 예로 들어보죠. 네. 떡 먹고 많이 체하죠. 떡 먹고 체할 네. 때 보면요, 빵 먹거나 빵 한 조각 많이 먹고 체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빵 한 조각 먹고 체해요. 네. 떡 하나 먹고 맛있게 먹었더니만 뭐 체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체할 때는 뭘 먹던가요? 미음을 먹어요. 떡 먹고 체하고는 그다음 미음을 먹는다고요. 둘 다 쌀을 먹은 거예요. 아, 네. 그죠? 쌀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운 여름에는 뭘 먹죠? 미숫가루를 먹어요. 네. 근데 추운 겨울에는 송편이나 떡을 먹는다고. 여름에 떡 안 먹는데 아시겠죠? 가을 송편에 겨울 떡이잖아요. 네네. 그죠? 여름엔 기본적으로 떡을 먹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이게 차질게 이렇게 찰지게 반죽한 것들은 몸도 뭉치게 만들어서 땀을 덜 나게 만들어 버려요. 아.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 그래서 피부를 두껍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살이 찌겠죠. 네. 달걀도 그래요. 내가 달걀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목이 좀 그래요. 뭘 먹겠습니까? 생달걀을 먹어야죠. 달걀. 네네네. 생달걀을 먹는 거예요. 생달걀을 2개 먹고는 배가 부르던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 어릴 때 어머니하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네. 장사하시는 분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그때 뭘 사달라 그러겠어요? 달걀 사달라 아, 그러겠죠. 그쵸. 삶은 달걀. 삶은 달걀. 그걸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채했어요. 아, 맞아요. 삶은 달걀 먹으면 잘 채하거든요. 네. 그죠? 그건 뭐냐면은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제형. 생달걀은요 뭉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적셔주고요. 네. 근데 대신에 보양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삶은 달걀은요 네. 뭉치게 하기 때문에 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요깃거리가 돼요. 음. 구운 달걀을 먹고는 두세 개 먹으면 배가 좀 든든하죠. 불러요. 근데 생달걀 먹고는 그렇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성분이 달라졌나라고 생각하겠죠. 네. 아니에요. 생달걀과 삶은 달걀은 성분이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저기 생물학이나 화학 시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열을 가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 들어보셨죠? 네. 변질이라고 하지 않았죠. 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달걀에 단백질 입자들 있잖아요. 그럼 네. 얘들이 열을 가게 되면은 갑자기 탁 붙어버려요. 단단해져요. 음. 그래서 이 결합 구조가 달라진 건지 성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물리학적인 개념이라고요. 아. 물리학적으로 구조가 붙어버리면서 생긴 단단함이에요. 성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네.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달걀도 성분은 똑같지만 생달걀과 삶은 달걀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켜요. 네. 우리 몸에. 네. 마찬가지로 쌀이라고 하는 학명으로 보면 오리자 사티바라고 하는 종이지만 그걸 내가 떡으로 먹었는지 그러면 보양도 되겠죠. 떡이니까. 네. 그죠? 또 든든하잖아요. 든든하니까요. 그다음 피부도 두텁게 해줘요. 겨울 추위도 이기겠죠. 몸에 네. 열도 나게 해줘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먹는 거거든요. 특히 음. 어른들한테 공양을 하겠죠. 네네. 겨울을 나야 되니까. 하지만 여름에 떡을 먹는다. 별로 안 좋겠죠. 더워지겠죠. 약간.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먹는 거라고 여름에. 가루를 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미숫가루로.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해요. 이건 물리학적인 접근이에요. 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할 때 계속 여러분들은 화학적으로 접근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만 바꿔요. 많은 걸 놓쳐버려요. 생각보다 그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미생물학적이나 물리학적인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요. 우와. 제형을 어떻게 먹느냐. 그럼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네. 어떻게 먹어야 돼? 떡으로? 아니겠죠. 아니죠. 가루로 먹어야죠. 가루로 먹어야 돼. 그래서 보면 약식들이 보면 가루로 많이 나와 있다고요. 아.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몰라요. 효과를 난 걸 보면 당연히 가루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식하는 거 다 가루 해가지고 물에 쓱 해가지고 타먹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네, 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기하네요. 먹을지도 나와요. 어떻게 먹을지. 떡을 먹거나 면, 빵을 먹게 되면요. 네. 더 뭉치게 되겠죠. 네. 살찌게 되고 피부가 탁해져요. 그래서 빵 많이 먹으면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죠? 피부가 좀 탁해지면서 막 여드름 올라오고 여기저기 막 아, 나온다고요. 맞아요. 그죠? 밀가루. 피부가 두터워지고 네. 안에 있던 열이 발산이 안 되면서 그러면 피부가 좀 탁해질 거고 네네. 더 심하면 염증으로 뭔가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가루를 먹어야죠. 아, 그런 제형에 따라서도 좀 이제. 그렇죠. 밀가루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글루텐이라고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밀가루는 원래 글루텐이 없어요. 어? 말이 안 되죠. 반죽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합성이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반죽이라는 요소가 물리적으로 글루텐을 합성한 거지 아.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없어요. 좀 밀가루 자체가 글루텐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와. 밀가루의 글루텐 그건 아니고 면의 글루텐이 되는 거죠. 빵이나. 아. 그래서 먹을 때는요 공심채 우리 보통 모닝글로리라 그러죠. 속이 빈 줄기에 공심채요? 공심 채소에 본 거 있어요. 아, 그런 거, 네네. 속이 빈 거. 그런 거나 뭐 미나리 보면 저 물에서 기른 저 논미나리, 물미나리 같은 거 네네. 속이 비어 있거든요. 오, 네네. 그다음 뭐 대파 속이 비었겠죠. 고추 속이 비었겠죠. 네. 그런 것들은 속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다 뚫어서 소통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다 다이어트에 좋아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속이 빈 식물들은요 다이어트에 다 좋아요. 와. 다 쳐보세요. 오. 대파, 고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먹을 때 뭐 고추는 매워서 그러니까 네. 뭐 논미나리나 물 그 대신에 반미나리는 속이 좀 차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심채나 여러 가지 속이 빈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럼 소통이 돼서 빠져나간다고요. 틀어막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이 빈 것들은 장내 환경을 먼저 바꿔요. 그럼 장내 세균층이 변할 거고, 네.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피르미큐테스균들도 줄겠죠. 네. 그러면 체중이 주는 거라고요. 아. 그럼 속이 빈 것들은 장내 생균충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약간 속이 꽉 찬 그런 떡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장내 세균충을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나 이걸 삶아 먹게 되면 잘 체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보양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또 말하면은 살이 찌게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보통 당뇨에 고구마가 좋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생고구마를 말하는 거예요. 아, 생고구마. 생고구마일 때만 말하는 거예요. 예. 생고구마는 붙지 않으니까. 아, 네네. 근데 군 고구마나 찐 감자는 이제 붙여버리잖아요. 네. 반죽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안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자분들은 알아서 케이크나 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디저트. 음. 꼭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냥 밥 먹고 나면 약간 그 디저트 필수. 그렇죠. 뭔가 네, 코드가 제가 봐도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야. 네. 본능. 그래서 처음엔 그래 드시죠 이러면 저 요즘 다이어트가 안 먹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다 없어요. 어떻게 보냐면 그거는 왜 사왔냐고 막 야단을 쳐요. 아, 그래요? 왜 사왔냐고. 네. 사와서 먹은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본능이 있어요.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참으려 이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내장 뭐 비만이 된 것도 사실 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속이 빈 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떡, 이제 뭐 빵. 그런 걸 먹을 때도 그러니까 빈 것들하고 좀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닭 요리나 이런 것도 보면 튀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기름에 튀겨서 닭이 둥글잖아요. 네. 둥근 형태 오리나 닭 그래서 세류들은 거의 다 이게 좀 찌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체온을 높이잖아요. 네네. 사람 36.5도인데 조류는 41.5도 정도거든요. 오. 기본 체온이. 네. 그러니까 더 둥글게 되고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좀 찌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하고 먹을 때도 이렇게 대파나 아니면 이런 걸 섞어서 같이 먹어줘요. 그러면 좀 더 나아요. 파닭치킨. 그렇죠. 그런 거 개념이죠. 네, 그럼 오늘 저녁은 저는 아마 파닭치킨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약간 음. 오늘 너무 선생님 덕분에 음. 제가 좀 이 음식에 대한 그런 음. 기전들이랑 여러 가지 제형들 또 음. 이런 제 체형에 맞춰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어떤 시간에 먹어야 될지를 좀 되게 잘 알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저희 이야기 핵심은 이제 장내세균총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오늘 이야기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좀 음식을 좀 무작정 이제 좋은 것만을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왜 나에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하고 또 나만의 그런 기준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선생님의 좀 귀한 말씀 덕에 우리 시청자들도 이제 자신만의 그런 먹거리 공식을 세우는 시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어떠셨나요, 선생님?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해보는 자리인데 처음에 좀 긴장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저도요.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너무 또 말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아니요. 너무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이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식탁에는 그저 이제 맛있는 음식만 차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보약이 항상 가득 차려져 있다는 사실을 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최철한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